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주식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조정에 대한 우려를 했어요. 잘못하다가 큰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다행히 조정이 깊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동안 김정은 사망설이 나오면서 김정은 상태가 악화되었다. 오늘은 사망과 거의 사망 상태라는 썰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신뢰가 있는 얘기는 아직은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잘 모른다가 맞겠죠. 앞으로 지금 계속 녹화 드리면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텐데, 자, 시장, 국내 주식 시장 코스닥 차트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코스닥은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이 주중에 큰 조정을 보이긴 했었죠. 이제 변동성이 3% 이상 하락하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는 이제 화요일날 시장에서 이런 하락세도 나타나긴 했었는데, 코스피 시장도 한번 보실 텐데요.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는 좀 미진한 모습은 보이죠. 조정이 며칠간 있었었고, 그리고 이후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은 제한이 되는 모습이에요. 다소 좀 부담이 느껴지는, 가격적인 부담이 느껴지는 분위기는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종목 업종별로 봤을 때는 또 나쁘지는 않다. 코스피 역시도 삼성전자 흐름이 전체적인 시가총액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전체적인 흐름이 국내 주식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지수를 제한하는 요인, 그러니까는 다른 종목, 다른 주요 종목들에 비해서 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확 가져야지 전체적으로 지수가 또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살아서 더 좀 선순환 고리로 올라갈 텐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삼성전자 역할이 부족한 게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훨씬 낫죠. 이제 코스피보다. 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삼성전자가 껴있지 않다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미지근한데 국내 반도체, 삼성전지 장비라든지 소재 관련돼서는 향후 평택 공장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강하고요.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내 산업에서 꼭 이제 수출 쪽이야 어느 정도 안 좋을 수 있지만, 오히려 부각되는 업종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바이오들 많이 부각됐었고, 바이오와 더불어서 기타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면 화상회의라든지 화상강의라든지 교육, 온라인 교육부터 해서 그 다음에 온라인 판매. 자, 오늘 뉴스 났던 네이버 실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이미 이제 역성장과 관련돼서는 시작이 된 측면은 분명히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실적의 성장세를 보게 된다면 다른 생각들을 해야지 되죠.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소비, 특히 중국과 관련되어진 소비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큰 악영향이 얼마나 지속될까라는 부분, 우리가 코로나 공포에 휩싸여서 지나치게 큰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았나. 당장 코로나와 관련돼서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아직까지 유럽과 미국은 심각한 상태이지만 패닉에서는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점들 다 감안해서 본다면 과연 하반기까지 최악일 것이냐? 그러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소비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국내 주식 시장에 연관되어진 부분들,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판매, 소비 이런 걸 더불어서 이런 걸 떠나서 수출, 자동차라든지 특히 뭐 삼성전자와 관련되어진 반도체라든지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실제로 경기가 당연히 역성장하는 배경에서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 감소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그 지금의 예상했던 부분만큼일 거냐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코스피 시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실 텐데, 자,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를 해요. 조정에 대한 우려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김정은 사망설 관련돼서 넘어와서 볼 텐데, 어딘가 건강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과연 그 소식통, 대북 소식통이라고 하는 데서 썰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겠느냐는 거예요. 절반은 자기 주장, 절반은 썰, 또 일부는 소설,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사실 위중한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요. 일국의 국가 원수의 상태가, 거취가 당연히 대외비, 아주 극대외비일 거고, 안다고 해도 지금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만 알 정도인데, 여기서 소식이 나가진다? 목숨 걸고 그렇게 하겠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최근 들어서 모습들을 보고 추정을 했을 뿐이지, 그 추정된 상태에서 또 정황들에 따라서 각자 구미에 맞게 얘기들을 꾸며간 부분이 크지, 실제로 팩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제 뭐 6시 이후에 일부 언론사에서 인터뷰 내용, 대북 소식통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상당히 자극적으로 다뤄서 내놓았는데,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의도적으로 숨어 있다면 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가 깜짝하고 나타나겠죠. 깜짝하고.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번에 오히려, 자, 이번 사태가 나오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대북주들이 막 움직였죠. 철도 사업에 대해서 긴밀한 부분들, 북한과의 긴밀한 부분들, 그리고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터지면서 국가 그런 관련 정보 당국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동요 없다, 북한에 별 움직임 없다, 이런 얘기들. 만약에 뭔가 실질적으로 북한 당국이라든지 우리 정보기관들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뭔가의 정보를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거취가 멀쩡하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상하다든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멀쩡하다, 잘 살아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건 미국 정보당국도 마찬가지고 한국 정보당국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으로 잘 거동하는 거 우리가 확인했다, 얘기할 수 없어요. 정보기관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 확인된 부분이 위중한 상태라면 현재 국내 정권에서 정보 당국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 안 해요. 이렇게 발표할 수가 없죠. 당연히 향후에 김정은의 거취가 안 좋은 쪽으로 갔을 때 그거에 대한 비난을 다 정부에서 받아야지 되는데, 그러면 계속 확인 중이다 아니면은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든지 계속 그렇게 일관을 할 텐데, 지금 나오는 거는 동요가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느 정도 정보 당국에서도 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신변의 이상이 없는 쪽으로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추정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시기에 코로나가 한참 번지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리고 한참 대북철도, 대북사업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 전 이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무언가 깜짝 이벤트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뒤에 숨기고 있고, 북한 정부도 뭔가 깜짝 발표를 위해서 준비 중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핵과 관련된 어떤 한 단계 더 협의라든지 한 단계 더 나가는 협의라든지, 예를 들면 그것과 더불어서 그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아낸 부분에 대한 발표라든지. 자, 실제로 2차 남북 면담이 있었을 때 문재인 정권 들어서요, 깜짝 북한에 다녀왔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밝혔죠. 자, 지금 나오는 썰들은 다 추측이고 어떤 팩트에 근거해서도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어떤 대북 소식통이라는 데서 얘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신뢰성은 떨어집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주식시장 분석을 하면서 정부 정책부터 남북과 관련된 이런 사안들 수도 없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흘러가는 부분들을 통찰력을 갖고 분석을 해서 볼 땐 오히려 김정은 위중 쪽보다는 남과 북 뭔가의 중대한 협력이나 어떤 경제적인 사항들, 그 다음에 뭐 북핵과 관련된 부분, 중대한 선언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저도 추정이고, 이 얘기도 완전히 빗나갈 수 있는 거고요. 자, 추정은 추정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좀 넘어와서 볼 텐데, 시장이 어쨌거나 중요한 건 조정 보일 수도 있어요. 코스피가 만약에 김정은이 정말 위중하고 실질적인 뇌사다, 사망이다 라고 했을 때 시장이 일시적으로 급락은 하겠지만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그게 어쨌다고 그걸로 인해서 북한이 변하고 한국이 변하고 미국이 변할 가능성은 없어요. 변하지 않을 거고 현재 상황이 그냥 유지가 될 거예요. 불안한 부분은 김정은 이후에 김여정이 정권을 들었을 때 뭔가의 쿠데타 가능성? 저는 그 가능성도 매우 낮아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북한 군부에서
그러기에는 이미 김여정 파워가 많이 커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거나 뭐 그리 되던 저리 되던 간에 그건 북한 문제일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높아질 수는 있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한 하락 부분에서 그런 많은 부분들을 반영을 하지 않아 다른 부분들까지 반영을 했고 시장이 지나치게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라도 그런 게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우선 뭐 시장이 그런 우려가 없다면은요, 회복세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예상했던 조정 가능성은 조정이 드러나기는 했지만은 날카로운 조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베이스가 좋다는 거고, 이런 베이스가 계속해서 유지만 된다면, 그러니까 큰 쇼크만 없다면, 그냥 쇼크가 문제죠. 쇼크가 있다면은 나타난다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뭐 코스피는 1700, 코스닥은 더 많은 하락률로 하락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만 없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점진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 2000선 회복도 머지 않았다. 코스피는 주변에 최근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삼성전자 얘기들은 꼭 나옵니다. 보증수표 아니냐는 이런 얘기들. 자, 전에 이제 투자 전략들 살펴보시면은 왜 꼭 삼성전자인가?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오히려 네이버일 수도 있고, 왜 꼭 삼성전자? 그러니까 대중은 과거에 이랬었다는 거에만 주목을 더 합니다. 지금 국내 코스피가 못 가는 이유는 삼성전자예요. 자, 그때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린 게 45만원, 47만원 뭐 그 사이에요. 지금 벌써 60만원이에요.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주식 투자로 돈 벌 수가 없어요. 대중 다 하는 대로 따라해서 무슨 돈을 벌어요. 사고방식을 반드시 바꾸고 시장을 바라보고 종목을 바라보고 투자해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추천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힌트들을 많이 드린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시장 관련돼서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KG 모빌리언스입니다. KG 모빌리언스 결제 피지 회사죠. 전자결제 피지 회사입니다. 앞서도 네이버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KG 모빌리언스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뭐 네이버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 기인하지 않을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와 관련돼서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관련주들 모두예요. KG 모빌리언스 뿐만 아니고 그와 관련된 전자결제와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미 지폐는 사라져 가고 있고, 카드 결제, 실질적으로 모바일 결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점에서 핸드폰 결제, 그러니까 핸드폰을 그냥 갖다 대고 찍어서 결제하는 부분이죠. 이런 점들을 감안해 놓고 본다면 실제로 모빌리언스의 성장성은 더 커지면 커지지, 젊은 세대에서 사용하던 것들이 점점 확산이 되면서 60대, 70대에서도 간편하게 결제하는 부분들 이제 일상이 될 거고,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성장성은 더 남아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실적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